그 전자화폐로 코엠 체계로 갔더니 이제 소유 등기라는 것이 이제 좀 간편해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뭐 기존의 등기 제도는 그냥 완전히 자동으로 대체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할 것 같아요. 그 돈에는 가치가 없어요. 이거를 제가 문장을 이렇게 좀 어리둥절하시게끔 일부러 좀 강조하려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진짜예요. 돈에는 가치가 없어요. 돈은 가치를 세는 단위일 뿐입니다. 이 개념을 조금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자꾸 이제 이 납득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아담 스미스도 300년 전에 벌써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300년 동안 인류를 설득시키진 못했어요. 일부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돈을 주고받는 것은 유무형의 어떤 가치를 주고받는 것에 대한 현시적 표현일 뿐입니다. 실제 가치는 그 물건들에 있는 거예요. 돈이 오갈 때는 당연히 그 내용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물건들이 오가죠. 어떤 그 내용들이 있어요. 꼭 물건이 아니더라도 어떤 무형의 것이라도 그 내용이 따로 있는 거예요.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내용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것을 코엠에 함께 기록하고 어떤 가치에 대한 소유를 증명하는 기반으로 삼을 수 있겠죠. 이게 등기예요. 지금은 등기, 아파트 등기와 자동차 등기 외에 별로 없죠. 생각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등기소에 가가지고 뭘 해야 되고 막 이래요. 뭐 구청에 가가지고 뭐 하는 것도 있고. 근데 그 절차가 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왜? 자동으로 되니까. 어떤 이제 코엠의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는 과정이 뭐 살짝 말씀을 드리면 어떤 거래 내역에 대한 테이블이라는 건 어떤 그 지금 현재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가 취하고 있는 시스템이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RDBMS라는 시스템인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데이터 집단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테이블이라는 거는. 그 테이블은 이제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내역번호, 거래번호, 구분, 이름, 식별자, 식별번호, 금액, 수량, 할인 등등의 그러니까 어떤 양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양식이 기준이 있고, 양식 기준이 있고, 그 앞선 예에서 중고차 딜러 김 씨는 박 씨에게 대금을 청구하면서 청구 내역을 양식에 맞추어 작성을 하게 돼요. 이제 내역 번호나 거래 번호는 자동으로 이게 끌어와지게 되는 것이고 어떤 승용차 그랜다이저라는 승용차 차대 번호 얼마 뭐 차대 번호 뭐라는 거를 금액 얼마를 주고 수량한 게 할인을 얼마 해줘서 할인 이유는 뭐 할부 할증에서 이게 할인이 오히려 1,000만 원이 붙은 거네요. 할부 할증으로 1,000만 원이 더 붙어서 1억 1,000만 원을 받고 내주게 되었다라는 정도의 내역으로 다 기록이 되면서 차량을 내어주게 되죠. 근데 이 기록 자체가 등기라는 거예요. 코엠에 남은 거니까 코엠에 이게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등기인 거예요. 국가기관에 이게 그대로 남는 거니까. 이런 것을 일일이 작성하는 것은 아니고 김씨의 판매관리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옮겨갑니다. 이거를 뭐 김씨가 일일이 작성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하고 앉았어요. 그냥 그 박씨한테 물건 팔면서 청구를 할 적에 기존에 그 김씨의 어떤 그 판매관리 시스템에서 갖고 있던 것들을 이거 판매 버튼을 클릭하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 데이터가 통째로. 그게 이제 그 박 씨가 승인을 하게 되면은 요 기록이 남게 된다는 거죠. 이 박 씨가 거래 승인을 완료하며 해당 거래 내역을 통해서 차량한 박 씨의 소유임이 명확하게 증명이 되는 거죠. 명확하게 증명이 됐어요. 소유권이 넘어간 거예요. 이거는 이 거래 번호 속에 이 거래 번호를 가 보면 그 처음에 이게 6월 26일 아니면 6월 28일 날 제가 방송을 보내드렸던 내용인데 그 어떤 거래번호 거기를 들어가 보면은 여기서 요 거래번호를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291-482-38479를 참조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처음 그 거래가 발생한 시각 그 다음에 박 씨로부터 김 씨에게 돈이 1억 1,000만 원이 1,000만 원이 몇 월 며칠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씩 4월 11일, 5월 11일, 6월 11일 이 거래 내역이 이렇게 거래 번호에 들어가면은 요게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줬다라는 내용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있는 거고 거기 그 거래 내용만 가지고는 기존의 어떤 은행의 입출금이랑 똑같은 건데 여기에다가 요거를 하나 더 넣겠다는 거예요. 그 거래 번호에 거래 내역이 뭐냐라는 거를 기록으로 갖고 있겠다라는 거예요. 코엠에다가 승용차고 그랜다이저고 차대번호 뭐뭐이고 이 내용을 갖고 있겠다라는 거예요. 거래 내역을. 금액이 오고 간 거에서만 그치지 않고 거래 내역을 갖고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래 내역을 갖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등기가 되는 것이다. 기존의 등기소는 사라진다. 거기에 들어간 공무원 급여도 안 내도 된다. 거기 그 건물 유지 비용도 없어도 된다. 등기소가 유지되는 그다음 등기 제도가 유지되는 데 들어가는 공공 비용이 그만큼 절약이 된다. 그만큼 절약된 비용은 산업에 재투자되는 데 쓰인다. 그러면 우리는 점점 더 잘 살게 된다. 같은 이치로 슈퍼마켓에서 음료수 한 캔을 사더라도 그 음료수의 소유관계에 대한 증명이 가능해져 버렸어요. 음료수 한 캔이 등기를 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여하간 그냥 된 거예요. 자동으로 된 거예요. 그냥. 그 물건에 고유번호가 있는 경우 등기의 역할까지 겸하게 되는 것이다. 그죠? 어떤 물건에 고유번호만 있으면 등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값어치가 있다 그러면은 전부 등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도둑놈이 어떤 물건을 자기 소유라고 주장을 할래야 주장을 할 수가 없게 되죠. 노트북 같은 거를 훔쳤는데 이 노트북에 고유번호만 있다면은 자기 걸로 증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어떤 고유번호가 없어도 모든 물건에 대해서 이력이 처음에 공장에서 나와가지고서 소비자 손에 거치기까지의 어떤 그 이력이 전부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내용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서 복잡한 제도적 기술적 장치를 둘 필요도 없이 그냥 자동으로 사실은 물건의 히스토리가 기록이 되기 때문에 등기 이상의 어떤 치밀한 등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그 핸드폰을 가지고 내가 어디서 훔쳤어요. 뭐 택시에다 놓고 내렸는데 다음 승객이 그거를 가지고서는 팔아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살려는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아 이거 네 거인지 증명해라 했는데 증명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거를 어떤 핸드폰 가게에서 샀다라는 이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게 없어요. 이 물건이 내 거 소유라는 최종적으로 내가 구매한 내역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물건이 아닌 거죠. 기존의 등기 제도가 어떤 등기표를 가지고 있는 거라면은 지금 코엠 시대에는 특별히 등기 제도를 유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등기 이력을 가지고 있는 보다 명료하고 간단하고 확실한 등기 제도를 갖게 되는 거예요. 대개의 상품의 그 거래 내역을 추적하면 공장, 유통업체, 소비자로 이어지는 이력이 형성되므로 서류가 조작되었는지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거래 금액에 이상이 있었는지 본인인지 등을 복잡하게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등기표 제도라 그러면 등기표가 위조가 되었는지 어쩌는지 이런 거에 대한 보안 사항이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기술들이 적용이 돼야 되고 하지만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그냥 저절로 생겨버린 너무 명확하고 확실한 등기 제도인 거예요. 등기라는 거는 제가 얘기하는 등기는 뭐 등기가 목적이 아니라 어떤 소유권에 대한 확실한 증명이란 얘기예요. 매우 단순하고 간단하고 쉬우며 비용은 아예 들지 않는 완벽한 등기 제도를 얼떨결에 갖게 돼버렸어요. 어쩌다 보니까 얼떨결에 갖게 됐어요. 애초에 코엠 시스템이라는 체계 자체가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그냥 얼떨결에 각종 제도들이 그냥 연달아서 줄줄줄줄 풀려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G마트에서 식료품을 많이 샀고 총 금액은 124,580원이 나왔다고 치자고요. 그럼 지금이라면 카드사에 G마트에서 124,580원어치 구매했습니다라는 요 기록만 카드사가 갖고 있어요. 무엇과 무엇을 샀는지에 대한 기록은 G마트의 시스템에만 남습니다. G마트는 요 자체의 포스 시스템, 포스뿐만 아니라 요 G마트 서버에 요게 남죠. 뭐 포스에 단말에 남을 수도 있고. 반면 코엠에는 무엇과 무엇을 샀는지까지 전송되어 기록이 됩니다. 이 G마트의 기록이 통째로 코엠으로 넘어가면서 이런 식의 내역이 코엠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자, 보자고요. 내역 번호, 이거는 이제 요 내역에 대한 이제 고유 번호고, 거래 번호는 요 거래 번호를 따라가면은
그 G마트에 돈을 준 기록이 남는 거예요. 근데 그 내역을 보니 식품을 싱싱계란을 뭐 샀고 바코드 번호 뭐로 돼 있는 거를 3,400원을 주고 2개를 샀더라라는 내역이 이제 남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같은 거래번호에 다른 물건 산 거 술도 샀네요.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영수증이 오갈 일이 따로 없죠. 왜? 기록이 전부 등기소에 남아버리니까, 코엠에 남아버리니까 영수증을 주근내 받네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단순히 영수증을 없애자고 이걸 하는 게 아니고 국가적인 시스템 통합으로 SI라고 칭하는데 효율을 증대하고 새로운 편의를 도모하자는 거예요. 국가 행정이 무척 간편해지고 따라서 거기에 국가 행정에 우리가 세금으로다가 국가 행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세금으로 내왔는데 그 세금이 적어지고 그 적어진 세금은 다음 해에 재생산에 투자가 되면서 우리는 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리고 그 풍요로운 삶은 점점 어떤 승수 효과를 내면서 그 다음엔 더 잘 살게 되고 그 다음엔 더 잘 살게 되는 체계를 가지게 돼요. 이 승수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국부론 편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등기할 내용이 없는 거래도 있을 거예요. 자식에게 용돈 5만 원을 준다면 뭐 중간에 내용은 그냥 용돈 그리고 끝인 거죠. 뭐 요 특별히 내용이 없는 거죠. 용돈 그러면 끝인 거죠. 이런 식으로 기록되고 말 것이에요. 아마 바로 들어오는 생각이 야 국가가 개개인이 뭐 용돈 준 내역까지 다 감시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랑은 얘기가 너무 다르고요. 그거는 지금도 국가는 뭐 감시하자고 하면은 얼마든지 시시콜콜 간섭을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기록이 남는다고 해서 국가가 더 간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제도적으로 막아야 되는 거죠. 국가가 어떤 이 내역을 열람할 수 있으려면 본인 이외에 제3자가 이 내역을 열람할 수 있으려면 어떤 사법체계를 통해서 명령을 받아오든가 아니면 그냥 아예 금지하든가 뭐 아예 금지시키려면 금지시킬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거는. 지금이랑 달라지는 게 없어요. 경찰들이나 어떤 국가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사람은 개인정보에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지만 제도로다가 접근을 금지를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기술적으로는 지금도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그런 예를 겪었고요. 어떤 국가행정망에 용역을 받아서 이제 일을 할 때 실제로 열람을 할 수 있었어요. 굉장히 불특정 다수, 사실은 전체 국민에 대한 어떤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것도 봤어요. 하지만 제도적으로 그것이 유출되지 않도록 묻고 있고요. 지금이랑 달라지는 거 없다. 지금보다 더 나빠진다 이런 거 없다. 는 안심을 시켜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